자,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왜 스토킹으로 처벌이 될까요?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인데요. 헤어진 연인에게 주었던 선물을 돌려받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집요하게 연락하고 찾아간 사건이 있었어요. 스토킹 행위자는 헤어진 이후에 선물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으로 기소돼서 처벌됐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방문했고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유발됐고요. 그 연락의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결국 행위자의 주관적인 이유나 분노 감정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스토킹 유형, 뭘까요? 부정행위 피해자가 상간녀에게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역고소 당하는 거죠. 나는 부정행위 피해자니까 너에게 항의할 권리 있다. 맞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 수집해서 상간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항의의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형사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정행위 확인하고 증거 수집해서 상간소송 진행하셔서 손해배상 받으시면 되는데 상간자들에게 협박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면 상대방의 스토킹 역고소를 유도하는 겁니다. 특히 상간소송 판결문 인터넷에 뿌리겠다. 회사에 너의 부정행위 알려서 평생 사회생활 못하게 하겠다. 너희 가족에게도 네 만행을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면 스토킹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협박죄, 명예훼손죄, 공갈죄에도 해당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 배우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연락하는 경우, 또는 절도를 의심해서 누군가를 신고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연락할 권리는 있어 보이죠. 그런데 법원이 공통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이유는 뭘까요? 소송이나 고소라는 다른 법적 절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즉,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거예요. 따라서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이 받아들여지는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돼요. 이 판단은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이미 방향이 잡혔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건 연락할 권리가 있는가? 아닙니다. 왜 연락했는가?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예요. 이 구조는 경찰 조사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야지 경찰 조사 받으면서 즉흥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신고 당하셨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본인의 진술 구조를 미리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전문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